자,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자, 무슨 광고냐?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다가 휴일날, 빨간 날 잘못되시면 사망보험금 5억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보험료 10,000원. 5억 주는데 10,000원 내는 거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저렴하네요. 근데 확률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많지는 아마 않아요. 0.1%도 안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 보험원 일이집 유용원장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네네네. 보통 종신보험이나 뭐 네네네. 정기보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사망보험금 좀 전에 사망의 종류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 사망보험은 기왕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확률이 제일 많고 넓은 범위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망보험금만큼은 당연히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생명보험에는 크게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고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징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종신보험 한마디로 기간이 평생이라는 얘기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보험료는 뭐죠? 종신보험이 이제 비싸죠. 아, 그렇겠네요. 네, 비싼 개념이 뭐 상대적이긴 하나 정기보험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하냐 정기보험이 환급금이 없어요 일단. 아, 뒤에 이제 밑에 보시죠. 이제 종신보험 대부분 환급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쌓아 나가는 거고. 정기보험은 뭐 만개 환급금을 주는 상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할 거 아니에요. 네, 저렴한데 그렇겠네요. 나이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똑같은 보장 금액이고 조건이 같다면 조건이 이제 같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 7배에서 8배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10배 정도까지도 저렴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본 기능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간단해요. 둘 다 사망보험금에 포커스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요즘 이제 종신보험을 가지고 뭐 저축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신보험 한마디로 가장 본연의 기능은 사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기보험도 역시 사망보험인데 그 대신 종신보험은 부가기능이라는 게 좀 있어요. 아, 어떤 부가기능? 네,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지급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내가 만일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어떤 회사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어떤 회사는 12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까지 못 산다는 이런 판정을 받으면 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50%든 80%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땡겨서 쓸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 구체적인 영상은 저희 보험원이 지금 다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사망보험금을 인출해서 간병비로 쓰게 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좋네요. 네,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이 쌓이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을 베이스로 일정한 퍼센티지에서 뭐죠? 약관 대출을 받거나 유니버셜이 있는 이런 상품들,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중도 인출해서 내가 긴급 자금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쭉 살다가 뭐 종신보험에 특약들이 달려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 받다가 나중에 뭐죠? 어떻게 되죠? 이건 내가 살아있으면 괜히 가입됐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와, 생각보다 환급금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걸로 연금 전환해서 기간을 정해서 받든 평생 받든 이런 받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정기보험, 종신보험보다 이제 비싼 거죠. 근데 기본 기능은 사망보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차이점을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 차이점 확실히 알겠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번 그림 계속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망보험을 준비할 때 일단 보장의 크기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5억이든 10억이든 뭐 3억이든. 그 다음에 뭘 정해야 되냐면 내 납입 여력을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납입 여력. 그럼 보험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인데 희생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적정한 납입 여력을 감안해서 이게 종신으로 다 갈 건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내가 경제활동기에 내가 잘못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정해진 보장의 크기를 줄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기보험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믹싱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원장님, 네네네. 제가 뭐 1억이 필요할지 사망보험금이 네네. 2억이 필요할지 5억이 필요할지 그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기준이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사망보장을 준비하실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뭐
주기약, 뭐 종신이든 뭐든 뭐 5천, 1억 이게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모든 가정이 상황이 다른데 무슨 백화점에서 물건 찍어 나오고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도 아니고 5천, 1억 이런 컨설팅이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혼인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1억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나중에 결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 1억이라는 사망보장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의료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최종적으로 내 가족 특히 부모님한테 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만나신 고객분들 중에 한 열에 한 두 분 정도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동안 나를 키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못되면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가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나는 1억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이 곱고 퀄리티가 높으신 대단하신 이런 미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기본적인 미혼들은 사망보장은 1억은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기호는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 무슨 얘기냐. 무조건 5천, 1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표를. 자, 제일 처음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 연령이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녀가 2명인데 막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사망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아이가 5살이에요, 3살이에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내가 앞으로 하고 아이들 뒷바라져야 되는데 사망보장 금액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재무 상태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대출이 많거나 빚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금융자산이 재산이 많으면 사망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재무 상태, 미래 계획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5년 뒤에 잘못될 걸 가정하고 10년 뒤에 잘못될 걸 가정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아파트 그렇군요. 구매하시면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내가 잘못되면 이거 누가 갚을 겁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인데요. 자, 이제 물론 이제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또 달라지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전업주부였다가 또 이렇게 생활전수로 나가는 경우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구성비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 아이 둘째 이제 2명이면은 막내가 앞으로 자립할 때까지 몇 년 남았냐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족 생활비를 200으로 할 것인지 최소한 150으로 할 건지 이건 설정을 하면 되는데 200으로 예정을 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5살이에요. 앞으로 그냥 25년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10살이에요. 요즘 이제 30세에 이제 자립을 하니 그때까지 배우자랑 우리 아이들의 생활비 계산해 보면 200만 원씩 계산해 보면은 1년이면 이제 2,400이고 20년이면 4억 8천, 25년이면 한 6억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자금인데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만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1억이에요. 공교육만 시킬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사교육 들어가면 1억 5천,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교육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 2명이라면 2억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 결혼 자금까지 이제 염두에 주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좋죠. 근데 아이고 내가 잘못됐는데 자녀 결혼 자금까지 이건 무리다라고 하시면 빼셔도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출 상환 자금, 그다음에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 그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 이것들을 합친 게 필요 자금이에요. 여기 내가 준비된 자금을 빼야 돼요. 그렇죠. 자, 준비된 자금 뭐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금융자산이 한 5천 있고 다른데 종신보험이 5천인데 1억이 준비돼 있다. 라고 하면 필요자금이 아까 계산을 대충 해서 한 8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대출이 예를 들어서 2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자금으로 5억이 필요하고 생활비로 5억이 필요하고 그러면 7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자금으로 2억 하면 이제 9억이라고 치면 필요자금이 9억인데 지금 준비된 게 1억이에요. 9억에서 1억 빼면 얼마죠? 부족한 자금이 8억 나오잖아요. 8억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겁니다. 8억이라는 보장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납입력을 감안해서 8억을 다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냐? 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나올 거예요. 무리가 있으면 종신을 1억을 하든 5천을 하든
나머지는 정기보험으로 기간별로 아니면 통을 다 정기보험을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도 뭐 확인을 좀 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7억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아, 그래요? 7억 네. 이상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사망보험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텐데 네네네. 사망보험 준비를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윤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이제 사망보험을 준비시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준비를 시켜드렸는데 근데 사망이라는 건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 스킬이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보험을 자꾸만 머리로 준비하시면은 이제 해결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 대기업의 건설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상담했던 얘기예요. 그분은 통계학과를 나와가지고요. 재무회 파트에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용 원장님, 용쌤 보세요. 아니 본인이 얘기로 60세 이전의 남자가 사망 확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네. 내가 60세 이후에 82% 오래 살 확률이 82%인데 왜 60세 이전에 18%의 확률에 내가 왜 배팅을 해야 되냐. 네, 나 통계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잘한다. 난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저희 민서가 어렸을 때 유치원 갔을 때 이 동그란 노란색 가방 메고 가는데 너무 귀여웠다. 본인 따님인 연희도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만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비 올 확률이 20%인데 저 같으면 우리 민서 가방 안에 조그마한 우산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니까 본인도 넣어준대요. 아니 왜 넣어주세요? 말이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니까 당연히 넣어야죠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로 통계로 따지면요. 준비할 수 없어요. 보험은 단 1%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그걸 막고 싶은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가장으로서 책임으로 준비하는 이 가슴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라고 흔쾌히 준비를 하셨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고 그분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사망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저도 가족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 네네네. 준비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더 준비하셔야죠. 네,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저희 보험어린이집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